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좋은 제품인 건 맞아요. 굉장히 좋은 제품이죠. 퀄리티가 높아요. 대신 가격도 높아요. 백화점 상품들이나 이런 유명한 상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짜 어마어마한 타오바오라는 시장에서 탑을 차지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면 반대로 뭐가 있냐면 한국에 갖고 왔을 때 가격이 높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제품, 비싼 제품, 좋은 제품이라고 해서 다 나한테 유리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한정적으로만 상품을 수집할 수 있다라고 하면 차라리 2페이지부터 44개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짰습니다. 평균 저는 이제 상품을 주로 수집을 할 때 페이지당 거의 100개씩 수집을 했었거든요. 페이지당. 그러면 보통 2페이지 반까지 수집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제가 상품 수집 전략을 짜가지고 상품을 올리면서 키워드를 상품의 제목을 다양하게 조합형으로 올렸을 때 방문객이 확실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시장을 트래픽을 유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 뭐였냐면 하루에 300명 이상의 방문객을 만들자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시도를 하고 연구를 했었던 거죠. 그리고 막 그 네이버에서 원풀딜 같은 거 만들잖아요. 저 원풀딜도 일부러 했어요. 그래서 내가 좀 팔릴 만한 거 있잖아요. 그 1+1로 일부러 따로 뽑아가지고 상품 제안도 하고 그런 것들. 그리고 매장 하시잖아요. 그럼 스타일링도 제안 같은 것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저는 끊임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 대표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진행을 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엑셀에 제가 지금 참조해 버렸더니 안 보여서 그러는데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안 보이시죠?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뭐 이렇게 해서 토요일 이렇게 수집할 날짜를 정하시고 여기에다가 카테고리를 남성 의류, 여성 의류, 남성 잡화, 여성 잡화, 생활용품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 한국 사람들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인기 있는 검색 키워드를 찾으세요. 쭉 리스트를 만드세요.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남성 의류 중에 사람들이 찾고 있는 키워드 네이버에 데이터랩 보실 줄 아시죠 다? 모르시면은 기초교육 들어갑니다. 오늘 치마교육이 아니라 네이버나 이런 데 데이터랩 활용하시죠? 통계자료 아니면 베스트백 활용을 하셔서 한국 사람들이 지금 많이 찾는 거. 근데 원피스 이렇게 찾으면 절대 안 됩니다. 원피스는 대키워드예요. 여성들한테는 1년 12달 가장 인기 있는 핫한 키워드예요. 근데 원피스는 한 가지가 아니에요. 원피스로도 70개 정도의 이상의 키워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성 롱 원피스가 있고 미니 원피스가 있고 그 소재별로 소재별로 이제 다양한 소재들이 있잖아요.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가 있죠? 벨벳 있고 모직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거와 또 플러스 그 스타일별 뭐 H 라인이 있고 A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라운드가 있고 V 라인이 있고 라운드 넥이 있고 그런 것들로 해서 키워드를 디테일한 상품에 대한 그 요구를 키워드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중국 키워드를 만들고 그걸 토대로 중국어를 번역을 해서 어떤 게 상품이 내가 원하는 상품이 나오는지 여러 가지를 번역을 해서 타오바오에 넣어봐요. 넣으면 원하는 스타일의 상품들, 한국 사람들이 지금 많이 찾고 있는 원하는 스타일의 상품들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찾는 1페이지에 원하는 상품들이 많이 있는 키워드를 찾잖아요. 그럼 그거를 여기다 메모를 해놔요. 중국어를 메모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 수집이 되잖아요. 그럼 수집 결과 몇 페이지부터 몇 개를 수집을 했는지를 또 메모를 해놔요. 네, 그렇게 해서 이 키워드를 일주일치를 하루 동안 만들어요. 이 키워드를.
이렇게 종류별로. 그래놓고 월요일 날은 남성 키워드 중에 1번, 여성 키워드 중에 1번, 여기 그 패션 잡화 중에 1번을 수집을 걸어요. 그래놓고 올리는데 올릴 때 수집 결과값을 여기다 넣어요. 메모를 해놔요. 왜 메모를 하냐면 그 상품 쇼핑몰로 해서 사람들이 유입이 됐는데 자꾸 들어와서 페이지 뷰만 보고 안 사. 그러니까 우리가 애널리틱스 아까 봤잖아요. 제가 왜 그걸 보냐면 내가 차분하게 못 보니까 지금 시간이 이제 좀 없어서 다 기다리니까 못 보는 건데 애널리틱스나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페이지 뷰를 하고 머물다 가요. 근데 왜 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왜 갈까요?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왜 갈까요? 살만한 거 자, 살만한 게 없어서. 왜 살만한 게 없다고 생각하죠? 두 가지 중에 많았으니까요. 가격이랑 스타일이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상품을 일부러 보고 들어왔는데 원하는 제품이 없어요. 원하는 색상의 상품이 없어요. 그래서 가거나 봤는데 마음에 드는데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가거나 두 가지 중에 가격이 비싸면 들어와서 봤는데 가격이 비싸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안 사. 그럼 가격을 낮추면 되고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스타일이 맞지가 않는데 그럼 내가 봤더니 50개만 수집을 했어. 50개만 수집을 했어. 그것도 1페이지부터. 그러면 가격도 비싸고 스타일도 다양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럼 2페이지를 수집을 해가지고 추가로 올려주는 거죠. 이렇게 디테일하게 접근을 했어요, 저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요 사람인지라 편중되게 돼 있어요. 여성 무료만 80%를 올려. 근데 그 내 방문객은 남성 40대가 80%야. 매출이 없죠. 매출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편중되지 않기 위해서 키워드를 다양하게 이렇게 종류를 정해놓고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대카테고리를 정해놓고 키워드를 쭉 만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매일매일 수집한 걸 올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놓고 방문객을 한번 보세요. 트래픽을. 그러면 내 쇼핑몰이 어떻게 노출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건드렸을 때 매출이 높은 그 방문객 유입수가 높아지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맞는 키워드 만드는 거나 노출도가 내 쇼핑몰에 어울리는 거죠. 그렇게 저는 지금 생각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그 계절별로 시즌별로 200개 정도의 키워드를 갖고 가잖아요. 내가 그럼 이게 노하우가 돼요. 200개 정도를 가지고 가게 돼요. 이게 이제 트레이닝인데 이거는 계속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제가 어떻게 운영을 했었는지 예전에 만들어놨던 거를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너무 오래된 자료니까 사실은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도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다음 달에 세미나 할 때 이게 바로 잡아 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매출에 대단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게 쌓여가잖아요. 그러면 봄에 200개, 여름에 200개, 가을에 200개, 겨울에 200개 되고 그 중에서 팔린 것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이 시즌에는 이게 팔리는구나 라는 게 이제 나오거든요. 월별로. 그러면은 물론 네이버 데이터랩이나 이런 데서도 나오지만 내 쇼핑몰에 이게 재산이 돼서 내가 여러 쇼핑몰 아까 얘기했는데 운영하는 데 도움이 돼요. 여름 시즌인데 5월에서 6월 넘어갈 때 샌달이 많이 팔리네? 많이 팔렸었네? 그때는 내가 키워드를 이렇게 잡았었네? 이러면 또 수집해가지고 또 올려도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 재산이 되고 이게 노하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봤더니 내가 작년에 샌달을 팔 때 뭐 이렇게 끈에 뭐 이런 식의 문양이 돼 있고 이런 식의 스타일의 바닥은 이랬던 게 잘 팔리네라고 생각이 되면 그 상품을 또 소싱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전략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많이 잡는 게 좋아요. 저희가 막 굉장히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키워드 수집 기반을 버리지 못하는 게 이렇게 운영을 하게끔 도와드렸을 때 확실히 매출에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URL은요 맨날 쳐다봐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스타일에 맞는 걸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나랑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는 동호회나 전문 쇼핑몰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다이소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남성이 들어갔더니 화장품밖에 없어요. 그럼 그냥 놀아 나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키워드 검색 기반을 저희가 끊임없이 가지고 가면서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를 기술적으로 해소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게 제 고집이에요. 네. 아무튼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상품을 수집하는 스케줄표를 하나 만드세요. 일주일치를. 매일매일 그냥 내가 머릿속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때그때 자꾸 오락가락 하거든요. 그러니까 엑셀로 하나 쫙 만드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 그리고 또 하나 수집되는 동안에 할 게 뭐가 있냐면, 내가 정제해서 상품 올리고 있잖아요. 이름을 바꿔가면서 올릴 때 그 상품의 이름에다가 어떤 걸 넣을지, 내가 예를 들어서 여성 부인의 그 플라워 원피스를 수집을 할 거야라고 했을 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플라워 원피스가 들어갈 때 어떤 유이버를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올린 사람들, 상단에 노출됐잖아요. 그 사람들은 좀 팔 줄 아는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를 썼는지를 벤치마킹을 쭉 하시는 거죠. 그럼 거기에 단어들이 나올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온 나들이 이런 단어들이 나올 거예요. 유이버들이. 그럼 그 유이버들을 추출을 해가지고 내가 이 수집하는 단어 옆에다 써요. 그 단어 옆에다 써놔요. 그래가지고 유이버 4가지, 5가지를 써놓고 상품 수집이 완료가 됐을 때 그걸 넣어가지고 양념처럼 넣어가지고 그 일괄문구로 저는 잘 안 쓰거든요. 그런 것들을 양념처럼 넣어서 상품명을 정할 수도 있어요. 물론 네이버 광고 키워드 도구를 이용해서 제가 얘기하기 먹는 게 뭔지는 다 아시죠? 모르시면 나중에 물어보세요. 메모해놨다가. 네이버 검색 키워드 도구를 이용해서 검색량을 보고 키워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하는 단어들을 넣어서 상품명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일 때는 힘이 드니까, 지금 잘 파는 사람들이 제목을 뭘로 썼는지, 이 제품을 팔려고 또 벤치마킹 하는 게 더 빠릅니다. 많이 올릴 때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미리 메모를 해놨다가 상품 그 수집이 완료가 되면 그거를 1번부터, 예를 들어 5개야 그러면은 1번부터 5번까지는 하나씩 써봐요. 그리고 저는 6번에는 그걸 다 써요. 그리고 1번부터 그 밑에는 1번, 3번을 써봐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유이버들을 골고루 넣었어요. 골고루. 어떤 사람은 일괄문구를,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상품 제목이 50자 이내여야 되고 신상 특가 이런 단어들이 없어야 되고 반복되는 단어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50자의 광고판을 줬는데 어떤 사람은 상품 제목을 10자만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괄문구를 80%를 일괄문구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일괄문구가 검색량이 많은 일괄문구면 굉장히 좋지만 대부분은 죽어있는 일괄문구를 쓰기도 하거든요. 변별력이 없어지게. 근데 저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일괄문구를 잘 안 써요. 제가 일괄문구를 썼던 경우는 뭐냐면 쇼핑몰 이름을 앞에다 넣거나, 그랬을 때 제가 포르스라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을 했었으니까 포르스 남성 캐시미어 니트 이런 식으로 할 때 포르스를 일괄문구로 쓰기는 했어도 일괄문구를 주로 쓰지는 않았거든요. 차라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들을 추출을 해서, 선호하는 단어들을 추출을 해서 그거를 골고루 양념처럼 써서 트래픽이 어떻게 되는지를 봤어요. 실제로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게 결국은 대수의 법칙이에요.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300명이 방문을 하면 무조건 3개에서 4개 이상은 판매가 돼요. 쇼핑몰이. 무조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마진이 예를 들어서 하나당 한 15,000원에서 20,000원이다 라고 하면 결국 거기서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키워드를 강조하게 된 게 한 3년 된 것 같아요. 키워드 강조해서 키워드 정제를 좀 얘기를 하게 된 게, 예전에는 키워드의 중요성이 좀 떨어졌는데 지금은 키워드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진 게 결국은 트래픽 방문객 수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하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질문을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말씀드린 거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초기 쇼핑몰 하시는 분들한테는 단기적으로는 이게 다양한 키워드 검색 기반으로 하시고 단 300개씩 하게 되면 한 달 반이면 뭐 10,000개가 차요. 원래는 잘 되면 죄송한데 원래 제가 인정할 거 인정 쿨하게 인정한다니까요. 제가 뭐 안 되는 데만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잘 될 때는 50분 1시간에 100개씩 해가지고 24시간 돌아가니까 다른 데서 40서 더 써가지고 40만 원씩 버는 데보다 훨씬 좋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근데 지금은 사실은 어디도 그렇지만 어디나 다 지금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지금 원활하지 않았던 편인데, 자 보통 300개씩 하면 그 한 달이면 거의 그 꾸준히만 해도 한 9,000개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서 만약에 10,000개가 딱 찼어. 여기에서 정체가 되면 사람들이 보통 2달에서 3달을 고생을 해요. 뭔가를 지워야지 올리는데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 그 시간이 금방 옵니다. 예, 지금 이제 새로 신규 패치 다 내려왔으니까 그 시간이 금방 와요. 이때 되면 사람들이 되게 답답해해요. 뭘 지워야 되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긴 하는데 보통 방문객 수나 검색량, 그 다음에 판매량 이걸로 정렬을 해서 500개씩 지울 수도 있어요. 있는데 이때 고민하세요. 대부분. 나 10,000개 딱 찼을 때 어떻게 해야지? 파워샵을 가면 돼요. 파워샵을. 네이버에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파워샵 가면 5만 개가 되잖아요. 5만 개. 그럼 시즌별로 2만 개씩 상품 올릴 수가 있어요. 시즌별로. 그래서 보통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어떻게 하면 파워샵을 빨리 갈까라는 게 사실 제일 큰 숙제예요. 파워샵의 기준은 아시죠? 아세요? 자, 파워샵의 기준을 아시는 분 추천 드리겠습니다. 800만 원, 그러니까 뭐 쇼핑 건수 80건인가? 800만 원. 자, 자신 있게. 자신 있게. 자, 또 파워샵의 기준. 이거는 사업 계획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파워샵을 얼마에 갈 수 있느냐가 매출에 올라가는 속도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파워샵부터 작업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랬고 파워샵부터 사가지고 쇼핑몰 운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씨앗에서 100개의 판매 실적과 200만 원의 판매 실적을 동시에 달성하면 새싹이 됩니다. 새싹샵이 되면 라이브 방송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라이브 방송이 예전에 파워샵부터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새싹샵부터 할 수 있어요. 패션에 자신 있고 이 상품에 대해서 소개를 잘할 자신 있다면 라이브 방송 하셔도 돼요. 핸드폰으로 하시면 그냥 핸드폰으로 저렇게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그냥 그거 그대로 올리시면 돼요. 라이브로 계속 연동시키면 되니까. 저희도 해봤어요. 라이브 방송을. 네, 그 닭갈비 같은 걸로. 그래서 판매도 됩니다. 그래서 씨앗에서 새싹샵이 되면 그 다음에 씨앗 새싹 파워 이렇게 순서대로 밟아갈 수도 있고 한꺼번에 가실 수도 있어요. 매출 실적 기준이니까 3개월 평균 300건의 판매 실적과 800만 원의 매출 실적을 동시에 달성을 하면 그때 파워샵이 돼요. 그러니까 30일 기준으로 해서 2일날 항상 등급 판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워샵이 됐다가 3개월 평균 300건 아니면 800만 원을 못 맞추면 떨어지기도 해요. 올라갔다 떨어졌다 합니다. 네, 그래서 파워샵이 되면 5만 개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게가 100평에서 300평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당연히 300평이 유리하겠죠. 추가 비용 내는 것도 없는데, 그죠? 그래서 사활을 걸고 사람들이 파워샵을 가려고 해요. 돈을 써서라도 그런 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파워샵을 그래도 2개 정도 유지한다면 한 달에 최소한 100개는 파는구나. 하나당 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자, 빅 파워샵 기준은 파워샵도 모르니까 빅파워샵도 당연히 모르실 것 같은데 3개월 평균 4천만 원의 매출 실적과 500건의 판매 실적을 동시에 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빅 파워샵은 돈 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한 달에 200개 정도는 판매를 하는 거고 4천만 원은 판매 실적을 달성을 하는 거죠. 매달 그래도 1,500에서 2천만 원 이상은 판매를 하는 거고, 그래서 순이익이 한 700 정도 30%로 잡았을 때 떨어진다라고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최소한.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기준, 네이버에서 사업을 하려면 네이버의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유리해요. 네, 그래서 사업 계획도 거기에 맞춰서 세우는 거죠. 자기가 일일 방문객을 몇 명을 만들고 그 다음에 파워샵을 얼마를 가고 언제 가고 그래서 그 순이익을 얼마를 가져가겠다. 역으로 내가 순이익 목표가 한 달에 1,000만 원이야. 그럼 거꾸로 계산을 해야죠. 자, 1,000만 원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파워샵을 적어도 2-3개를 하든지 3개를 하든지 아니면 빅파워샵을 내가 2개 하나에서 2개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계산이 될 거잖아요. 그죠? 아, 파워샵으로 했을 때 한 5개 해야겠네요. 순이익 평균 200에서 500 왔다 갔다 하는 게 파워샵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역으로 자, 그럼 내가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되냐? 시간을 더 써야 돼? 아니면 돈을 더 써야 돼?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업 계획을 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나를 파워샵으로 빅파워샵이나 빅파워샵 만드는데 시간이 걸려라고 하면 뭐 다채널 전략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짜든지 아니면 전업으로 해서 공격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짜든지 아니면 일정 부분에 다른 그 잘 팔리는 뭐 베스트 상품을 따다가 전략적으로 내가 파워샵이나 빅파워샵이 될 수 있게 노마진으로라도 진행을 하든지 개싸움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사업 계획이 필요해요. 없으면 어떻게 대부분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첫 달에 한 10개에서 15개 팔아요. 아니면 두 번째 달에 20개 정도 팔아요. 그리고 방문객이 조금씩 늘어나요. 그러면은 세 번째 달 정도 됐을 때 일일 방문객이 200에서 300명이 돼요. 그럼 하루에 3개씩 팔죠. 근데 아쉽게도 3개월째 될 때까지 10개에서 20개, 50개, 70개를 팔았다 쳐요. 그리고 또 70개, 100개 팔아요. 그러면은 5개월째 됐을 때 270개 팔았잖아요. 파워샵 못 가요. 30개가 부족해요. 그러면 다음 달에 해야지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럼 보통 6개월에서 7개월째 파워샵을 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그러면은 사실은 좀 손해잖아요. 어차피 100개의 지분이라고 바빠요. 10,000개에서 지분이라고 바빠요. 이때쯤 되면 대부분. 근데 사업 계획이 좀 있는 분이야. 30개가 모자르네? 이러면 전략적으로 30개를 주변 사람들한테 야 30개만 10개씩 해가지고 다른 제품으로 10개씩 해가지고 주소 다 다르게 해가지고 10개만 사줘. 아니 이거 잘 팔리는 것 같으니까 전략적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사가지고 리뷰 달게 해줘. 그러면은 두 가지 시너지가 나죠. 그렇게 한 제품이 파워샵도 갈 뿐더러 그렇게 한 제품이 페이지가 구매평이 올라가니까 구매평이나 상품 지수가 올라가니까 앞 페이지에 노출이 되면서 반복적으로 판매가 돼요. 그렇게 되면 매출이랑 같이 내가 파워샵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노하우가 아닌 노하우가 시간을 절약하는 것도 돈 버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파워샵으로 해서 남들보다 한 달에서 2달 정도 빨리 가고 파워샵으로 해서 히트 상품이 생겼어 라고 하면 시너지가 나죠. 이게 사실은 매출의 큰 노하우예요. 별게 아니에요. 구매평 하나가 특히 한 달 지났을 때 구매평은 가점이 30점 정도 돼요. 그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찐 100개보다 나아요. 구매평 하나가 찐 100개보다 나아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시즌 상품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겨울 지나갔는데 발열조끼 파는 사람들이 작년 10월부터 3월달까지가 거의 피크거든요. 그때 컨테이너 하나로 들여와가지고 판매한 사람이 쇼핑몰 100개 정도에 이렇게 구매평 작업해가지고 그 짧은 기간 안에 5개월, 3개월, 4개월 안에 그 발열조끼를 그렇게 몇만 개씩 팔고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렇게 털고 나가는 거. 지금 안 팔린 거는 이제 겨울까지, 가을까지 재고로 가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팔기 위해서 더 네이버의 어뷰징에 안 걸리는 한도 내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제가 그 송파에서 강의할 때 그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규제가 많은 곳에 길이 있다라는 얘기해요. 뭐냐면 그러니까 무단횡단하지 마세요. 무단횡단하면 시간이 절약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사고의 위험도 높지만 그렇죠. 네이버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중복 상품 올리지 마세요. 왜 중복 상품 올리지 말라고 하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신상품. 신상품에 대해서 노출을 밀어주잖아요, 네이버가. 네이버가 혜택 주니까 그거를 악용하지 말라는 뜻인 거예요. 중복 상품 올리지 말라는 거는. 그리고 본인이 산 물건을 본인이 구매평 달지 말라고 하고 블라인드 처리를 해요. 왜? 상품에 대한 그런 구매평이 사람들한테 노출도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력을 주니까 판매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문제 안 되게끔 걸리지 않게끔 활용하면 되잖아요. 이게 몇백만 원짜리 노하우라고 팔리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내가 그거를 잘 기억하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해서 그 전략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노하우라고 해서 막 네이버가 숨겨놓은 무슨 그 비밀 창고가 있고 뭐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런 게 노하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의 전략 정책을 내가 잘 활용하면 매출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상품 전략, 그러니까 최신성,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가기 제일 좋은 게 최신성과 그런 구매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신뢰도를 높여가는 거. 이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지금 구매된 거 위탁하면 최선이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이걸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단 아무거나 하지 말고 진짜 괜찮은 것만 활용을 하면서 시장을 통해서 구매된 솔루션을 통해서 내가 상품을 소싱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내가 MD 마스터 디렉터라는 생각을 많이 마스터 디렉터가 아니죠. 모천다이저 내가 상품 기획자라는 생각을 URL 수집하는 사람들이 흔히 많이 해요. 근데 그럴 거면 솔루션 없어도 돼요. 내가 그렇게 상품 보는 눈이 뛰어나다면 솔루션 없어도 돼요. 내가 진짜 잘 팔리는 거 쪽집게처럼 똑똑 따가지고 팔면 되니까.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면 우리는 키워드를 통해서 상품을 쏟아놓고 소비자가 선택하게 해주는 거죠. 소비자가 물건을 샀다는 거는 상품의 디자인이나 그 디자인이나 품질이나 가격이 그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할 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상세 페이지로 수정을 한다거나 그런 리뷰 작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쇼핑몰 잘하시는 우리 파트너사 한 분은 빅파워샵을 7개월 만에 가신 분이 하나 있는데 50대 초반에 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어떻게 하나 봤더니 쇼핑 자체를 좋아해요. 그래서 쭉 보다가 이게 내가 입고 싶은 거를 딱 찍어가지고 구매를 딱 해요. 딸 이름으로 하니까 본인 이름으로 구매를 해도 되잖아요. 구매를 딱 해요. 보면 구매가 딱 되면 베스트 상품으로 딱 올라와요. 이게 내가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면 그러면 나한테 찜이나 소식 알림한 고객들이 들어왔을 때 비슷한 키워드를 쳤을 때 그 제품을 보인단 말이죠. 구매가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아까 이현진 대표님이 했던 말이 그 얘기예요. 어떻게 하냐면 나는 뭐 다른 거 또 사면 되잖아. 이래서 그거를 배송지를 변경을 해서 배대지에 도착하기 전에 거기서 출발한 다음에는 변경을 하면 안 돼요. 통관 번호를 한번 넣으면 변경하면 안 됩니다. 그거 변경 안 해줘요. 왜 안 해주냐면 이제 그건 좀 논외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건 이제 관세법과 관련된 거니까.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출발을 했는데 고객이 구매를 하잖아요. 구매평은 여기서도 빨리 떨어지니까 베스트는 하면 그거 그냥 보내주는 거죠. 같은 사이즈면 프리 사이즈거나 그렇게 해놓고 구매평이 달리면 또 하나 구매를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단기간에 상품을 끌어올리는데 아주 선수이신 분도 있었어요. 구매 대행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정답은 아닌데 본인이 그냥 입고 싶어서 샀대요. 근데 안 사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안 사면은 내가 입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키워드 검색 기반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10,000개까지 채우시는데 10,000개까지 찾는데 내가 파워샵을 아직 못 갔어 라고 했을 때 URL을 활용을 하세요. 6,000개에서 8,000개 넘어갔을 때 키워드를 팔 URL 수집을 이런 식으로 가져가든지 URL 수집을 저도 공들여서 만들긴 했지만 URL 수집을 하다 보면 시간 낭비가 많거든요. 일단 다양한 제품을 먼저 구비하는 게 먼저예요. 내 가게에 다양한 제품들을 다양한 키워드로 먼저 다이소처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엔 전략적으로 상품을 남들이 많이 파는 것들을 따와가지고 판매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상품을 구비하는 게 먼저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차분하게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도 드릴게요. 네, 혹시 이미지 검색하는 거 다 할 줄 아시죠? 상품 이미지 검색하는 거 아세요? 모르시는 분 계세요? 요즘에 그 구글 크롬 패치 싱크 패치 나오면서 타오바오 이미지 검색하기라고 하면 플러그인 나와가지고 이미지 검색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한동안 막혔었는데 이미지 검색이 굉장히 원활하게 잘 됩니다. 네, 그런 걸 통해서 네이버에서 누가 팔면 해당하는 것들 1688이나 타오바오에 어디에 있는지 봐가지고 나도 그 URL을 따가지고 수집을 우리 프로그램에 넣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판매를 좀 극대화시키는 노하우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면 절대 안 돼요. 제가 높아시면 항상 얘기하는 게 내가 지금 먼저 기초가 다져지지 않는 상태에서 매출만 목표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뒷공무니만 따라다니다가 힘들어서 포기해요. 돈이 안 되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조급한 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하는 그 경우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의를 주고 또 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자, 예전에 저도 똑같은 경우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모자 하나를 가방을 하나를 직원이 한 달에 300개를 팔았어요. 뭐 칭찬해줘야 되죠. 근데 마진이 거의 안 남았어요. 근데 너무 바쁜 거예요, 그 직원이. 왜 이렇게 바빠? 했더니 칸골 모자를 뭐 300개를 팔았습니다. 이러면 마진이 얼마야? 했더니 150만 원 남았습니다. 이런 거죠. 그 직원 월급이 얼마인데요? 직원 월급이 300인데 150만 원 때문에 바빴던 거예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목표가 있었다면, 이유가 있다면. 보통 그렇게 하는 건 뭐냐면 단기간에 새싹이나 새싹을 그 초기 씨앗샵을 파워샵이나 비퍼샵으로 만들겠다라는 전략이 있거나 그렇게 해서 구매 이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푸시 관리나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상품을 푸시를 할 거야 라는 전략이 있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장사하는 거잖아. 투자라고 생각하면 150만 원이 아깝습니까? 아니죠. 이게 사실은 200만 원이죠. 뭐 400원 내줘야 되니까 200만 원이 아깝습니까? 안 아까워요. 그죠?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잘했어. 자, 잘했는데 그럼 이번 달에 어떻게 할 거야? 그 고객들을 대상으로 아니 뭔가 할 생각이 있으니까 너가 그렇게 했겠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런 거 없는데요. 저는 똑같이 할 건데요. 저 열심히 했는데요. 이런 거죠. 네, 그런 거 뭐하러 해야겠다. 우린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항상 반복합니다. 우리는 장사하는 사람이고 장사하는 사람은 매출이 많아야 되고 매출이 많고 돈을 벌어야 돼요. 매출만 많아도 안 돼요. 그죠? 그런 거 의미 없는 거 왜 해? 그렇게 할 생각이면 왜 해? 뭔가 생각이 있어야지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만약에 새싹이나 파워샵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상품 주고 그럼 딴 거 해 이랬어요. 그때 되게 상처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네이버에서 쭉 봤는데 비파워샵이고 아니면 프리미엄 샵인데 잘 팔리는 상품이 있어요. 찜이 1000개고 그 구매평이 300개에서 500개야. 그 제품을 이미지 검색해서 따다가 나도 똑같이 팔 수는 있겠죠. 근데 일단은 불리한 싸움부터 시작 들어가는 거죠. 자, 내가 타오바오라는 시장이 딜이 돼요. 흥정이 돼요. 우리나라 재래시장 같아요. 내가 너 물건을 이렇게 10개를 샀는데 나 또 살 거야 이러면은 잠깐만요 이러면 쿠폰도 주고요. 아니면 더 싸게 팔아주는 링크도 줘요. 타오바오에서 그런 거 사지 마시고 여기서 사세요. 이러면서 그 사이드로 빼주기도 해요. 그러면서 가격을 한 20% 30% 아니면 50개 샀을 땐 얼마? 그래서 10,000원에 내가 사던 거를 한 7,000원 6,000원에도 살 수가 있어요. 제가 도매 사이트들도 보여드릴 건데 오늘 시간이 다 될려나 모르겠는데 너무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도매 사이트들도 많은데 그런데 링크를 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이거 한 달에 500개 팔리는데 내가 500개 사다가 한꺼번에 사다가 평균 단가를 확 낮춰도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사입으로 들어가고 병행 수입 업자로 성장하는 첫 걸음을 걷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미 거기 전 단계까지 대부분 가 있는 거예요. 그 상품에 관해서. 그럼 내가 10,000원에 사가지고 11,000원에 열심히
사람이 서비스 해가면서 1,000원 남는 장사를 할 때 그 사람은 이미 6,000~7,000원에 가져다가 5,000원 남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뒤따라가면 장점도 단기간에 매출을 올린다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으로는 마진에 있어서 내가 못 이길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제품을 똑같은 가격으로 팔 때 빅파워샵이나 파워샵에서 사지 색싹샵에서 안 사요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불리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판매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부터 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려요. 1년 미만, 6개월 미만의 분들한테 더더욱 강조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좀 신경을 더 쓰시고 조급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막말로 진짜 빅파워샵 드려왔다니까요. 아니, 파워샵을 해보시라고 그러면 준 적도 있다니까요. 파워샵 하세요. 그래가지고 수익 그럼 쉐어하세요라고 한 적도 있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요. 더 스트레스 많이 받고 6개월 지났을 때 오히려 더 모르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왜냐면 그 계속 배송 신경 써야 되지, 반품 신경 써야, 반품에 대한 상담해 줘야 되지, 톡톡 문의해야 되지, 상품 올리는 건 익숙하지 않지. 계속 끌려다니다가 6개월을 허비하시더라고요. 그냥 차라리 상품 올리는 거에 대해서 더 집중력 있게 이게 나 이제는 발로해도 하루에 300개는 올려. 아무리 주문이 10개 들어와도 상품 하루에 300개 하루에 300개 올리는 건 일도 아니야라고 생각이 됐을 때 매출이 늘어나면 유지가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순간에 여기에 신경 쓰느라고 이건 못 하겠어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시즌이 바뀌었을 때 후회해요. 항상 그랬어요. 제가 이미 5년 동안 100명이 넘는 셀러들을 관리를 했었잖아요. 막 저한테 얘기해요. 하루에 12개 팔았어요. 막 이렇게 자랑하다가 갑자기 매출이 없어요. 이러면서 어깨가 처져가지고 그 80만 원짜리 강의를 들으러 갔대요. 그래서 내가 어디세요? 그랬더니 천안의 사업자인데 여의도에 있대요. 그래서 도매국은 왜 갔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죠. 어디 갔는지만 알면 저는 다 알아요. 이랬죠. 그 거기 강의 비싼데? 그랬더니 하도 매출이 안 나와서 고민이 있어서 갔대요. 강의 들으시고 전화 주세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대표님이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몇 번째 강의 듣기로 했어요. 5번이요 이러더라고요. 환불 안 해주겠죠? 그래서 안 해줄걸요. 그랬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다시 찾아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제 설명을 들어보고 월 초였는데 그분은 이미 2년 가까이 하신 분이었어요. 월 말까지 매출의 상승이 없으면 그만두셔도 좋습니다. 내가 특별히 허락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왔어요. 일요일날 새벽에 7시에. 제가 7시에 출근했어요. 그분 때문에. 그때밖에 시간이 안 된다 그래서 2시간 동안 상담을 해드렸는데 그분이 뭐였냐면 첫 달에 2,000개를 상품을 올렸어요. 첫 달에. 그리고 두 번째 달에 거의 6,000개를 올렸죠. 그때 그분이 첫 달에. 그리고 두 번째 달에 한 3,000개를 올리고 거의 3개월 안에 10,000개를 채웠던 분이거든요. 집중력이 굉장히 좋은 분인데 근데 3개월 동안 옷이 잘 팔렸잖아요. 그 추리닝이었는데 그런 게 또 의외로 잘 나가요. 한번 나가면 조용히 잘 팔리는 거예요. 잘 팔리니까 상품을 안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딱 봤죠. 한 달 동안 업로드된 상품 숫자, 3개월 동안 업로드된 상품 숫자를 딱 봤더니 1,000개가 안 돼요. 자 그러면 나머지 9,000개, 그러니까 그 파워샵이 쳤으니까 그분은 나머지 4만 개 가까운 거는 전 시즌 상품들인 거잖아요. 막말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운동복이 왜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떨어져 나가버리고 1페이지부터 있던 게 사라져 버렸고 안 보이고 그 사람들이 왜 들어오겠어요 이 쇼핑몰에?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다시 처음부터 하신다고 생각하고 상품을 한번 열심히 키워드를 하루에 3개 이상씩 잡아서 올려보세요라고 했는데 거짓말같이 매출이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분이 계속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저도 번거로워요. 귀찮아요. 몇 년 동안 똑같은 얘기하는 게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번거로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없이 시행착오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욕먹어가면서도 키워드 검색 기반, 수직 기반을 고수하는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불편한데 왜 이렇게 안 돼? 이런 얘기 하시는데 다른 데는 URL밖에 제공을 안 해요. 우리 기능에 6분의 1 기능밖에 없는 거 가지고 우리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됩니다라는 얘기를 저는 못해요. 네, 그래서 제가 고집하는 겁니다. 욕 먹어가면서. 네, 그래서 우리 개발자들도 죽이려고 해요. 제 고집이 워낙 강해서.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적어도 제가 빅파워샵은 만들어 드린다는 말을 못해요. 근데 파워샵은 여태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은 이상은 다 만들어 드렸어요. 제가 어떻게든 컨설팅 개별적으로 하고 과외하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라도 정말 고민이 있으신 분들 파워샵 만드는 것까지는 제가 다 도와드렸어요. 적어도 저희 회사 만나서 손해봤다는 얘기를 안 나오게 그렇게 도와드리면서 제가 여기까지 사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믿으셔도 됩니다. 네, 제가 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나름대로의 고집과 주관이 아주 강합니다. 우리 영업팀들이나 개별 상담하는 사람들은 저랑 또 다른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쉽게 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쉽게 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이렇게 배웠지만 본인들이 비파워샵도 해보고 장사도 좀 해보니까 자신들이 또 생겼잖아요. 그래서 쉽게 가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굉장히 기본을 강조합니다. 기본이 강한 사람은 무슨 일이 생겨도 잘 흔들리지 않아요. 올라가는 건 좀 더딜 수 있을지 몰라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저랑 같이 했던 사람 이제 오래 가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사실은 굉장히 한정적인 시간에 우리가 하는 세미나 심화 교육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은 쭉 한번 훑고 Q&A 하고 진행하는데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만 하고 스쳐 지나갈게요. 제가 오늘 쭉 봤는데 생각보다 오래되신 분이 없어요. 네, 생각보다 그렇게 제 기준에 오래되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쭉 훑으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데는 알려드리지 않는 유튜브에 없는 그런 정보들을 좀 이렇게 한 번씩 알려드리고 다음 달에는 그 특강을 세무사나 관세사를 초청을 해서 특강을 진행을 하면서 또 오늘 좀 그냥 대충 지나갔던 내용들을 하나씩 붙잡고 또 한두 시간 정도 추가 제가 세미나도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우리 강사들이 좀 세미나하고 밖에서는 개별적으로 쇼핑몰에 대해서 개별 컨설팅을 드리는 쪽으로 방향을 좀 정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퀄리티가 이렇게 좀 많이 아시는 분과 적게 아시는 분들에 대한 공통적인 평균을 잡아서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초보들에 대한 맞춤에 대한 이야기들만 진행을 하다 보면 잘하시는 분들이 조금 손해를 보시잖아요. 한 6개월, 1년 이상 넘어가신 분들이 그런 분들에 대해서 또 맞춤, 수입이나 병행 수입 이런 아니면 성표권이나 지재권이나 이런 거에 대한 심화 상담을 이제 또 개별적으로 고민 상담을 수입에 대한 따로 드리고 처음에 하시는 분들한테는 처음에 하시는 분들에 맞는 그런 교육들을 좀 집중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마켓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오픈마켓이란 판매자와 구매자가 열려있는 인터넷 중개물입니다. 그래서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마켓들이 책임을 안 져요. 가품을 팔아도 오픈마켓은 우리는 그냥 누구나 들어와서 판매를 할 수 있게 제공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우리 책임은 없습니다 라는 게 기본 얘네들의 컨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욕먹기 싫으니까 네이버 쇼핑의 대표가 청문회 불려나가고 이런 거 아시죠? 한성숙 여사님이 대표가 청문회 불려가가지고 막 얘기하고 이런 것도 저는 많이 유심히 지켜봤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플랫폼이 오픈마켓이 가품을 판매에 앞장선다는 얘기 듣기 싫으니까 자정 작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한꺼번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7만 개씩 날리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와닿지 않을 텐데 한꺼번에 우리 회원사 10명이 날아간 적도 있어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네이버의 규정이나 정책이나 소명이 부실했다는 이유로. 그래서 제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공정위에 약관제소한 적도 있어요. 회원사들 대신해서.
근데 제가 이제 변호사 자격증이 없다 보니까 끝까지는 제가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사관한테 야 이거 부당하지?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내가 우리 회원사들 특정된 사람들이 대리 저기 집단 민원 이렇게 할 테니까 너가 중재 잘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넘긴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참석을 못한대요. 그쪽 병원인단이랑 해서 제가 이길 자신이 있었는데 변호사가 아니어서 참석을 못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래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구매대행이나 위탁 판매로 해서 스토어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씨앗, 새싹, 파워샵까지 올리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빅파워샵 되는 것도 좋은데 궁극적으로는 자사모를 만드셔야 됩니다. 나중에. 예전에 자사모를 하는 사람이 오픈마켓에 들어왔다면 지금 오픈마켓에서 시작을 하신 분들이 자사모를 만들어야 돼요. 나중에. 왜냐면 그래도 네이버 스마트폰 좋아요. 뭐냐면 구매한 고객이 구매 확정을 하면 이름이랑 전화번호, 주소는 블라인드 처리를 해주지만 소식 알림이나 이런 거는 보낼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근데 반쪽짜리예요. 사실은. 근데 내가 자사몰로 고객이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 구매 고객에 대한 정보, 회원 정보는 내 권리로 내가 가지고 갈 수가 있잖아요. 고객이 가입한 거니까. 그게 장점이고 오픈마켓은 어느 날 갑자기 야 나가 이러면 나가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거는 월세살이라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 집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남의 집에서 내가 그냥 자리 빌려서 장사하는 거기 때문에 나 우리 기분 나빠 나가 이러면 나가야 돼요. 옛날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파워샵 정도 되면 50만 개 상품 올릴 수가 있었어요. 씨앗에서 새싹 되면 20만 개. 어마어마하죠 상품. 그래가지고 진짜 그때는 50만 개 올린 사람들은요 발로해도 20개씩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네이버가 갑자기 다음 달부터 파워샵은 5만 개, 새싹샵, 씨앗샵 10,000개 이러면서 10분의 1로 줄였어요. 근데 그런 어떤 협의도 없었어요. 그냥 정책을 만들어 놓고 내려놓은 거예요. 이미 그만큼 많은 사업자들이 들어왔으니 이제 몇몇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없앨 거야. 이렇게 그냥 정책을 정하는 끝인 거예요. 그게 오픈마켓에서 사업을 한다는 사람들의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이 겪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 좀 되고 수익이 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차선책 안전장치를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알려드릴 수도 있고 네이버 카페24나 이런 걸 통해서 무료로 자사몰 요즘에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공부를 하신 분들, 온라인에 대해서 좀 익숙하신 분들은 도메인 사가지고 직접 만드시면 되고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 협력사들도 있거든요. 협력사들 이용해서 좀 저렴하게 만드셔도 되고 그래서 네이버페이 연동해서 네이버에 입점해도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조금 매출이 일어나고 자신감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장사는 이제 좀 할 수 있겠다.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것 같아라고 할 때 그때 결정하시면 돼요. 그거는. 그래서 오픈마켓이랑 이런 거고 인터넷 쇼핑몰은 중간 유통마진을 생략할 수 있어서 저렴하게 판매가 가능하고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픈마켓의 종류는 한국은 오픈마켓이 있고 소셜 커머스가 있고 종합몰 등이 있는데 쿠팡 같은 경우는 옥션이나 쿠팡 같은 경우는 소셜 커머스에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쿠팡, 옥션, 지마켓, 인터파크, 티몬 등이 있다라고 들으시면 되고 이게 아마존이에요. 아마존. 식품류, 보석, 도서 등의 다양한 물건을 판매하는 미국 온라인 커머스. 얘네도 오픈마켓이에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와 똑같은.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서 판매를 하고 있죠. 자, 여러 사이트들을 운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제 기초 강의를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마존 셀러 되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사람이에요. 5년 전부터. 처음에 시작할 때도. 왜 그랬냐면 아마존의 물건을 갖다가 저렴하게 팔 수 있습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아마존 셀러에서 돈 번다 라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없으냐고. 왜 그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번 영어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배우기도 해서 지금 뭐 반영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직구에 대한 그런 인식도 강하고 아마존 미국 같은 경우는 50개 주가 관세율이 다 틀려요. 그리고 그래서 배송대행지를 대부분 써요. 근데 배송대행지 사업하는 사람들이 구매대행 경험이 있었던 1세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마진없이 배송비 박리담회로 해서 배송비를 남기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구매대행업자들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배대지에다가 수수료 주고 자기네가 수수료를 받으면서 사람들한테 판매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아마존 셀러 되기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 과연 있냐라고 제가 물어봤던 게 5년 전이었고요. 또 아까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다른 국가의 아마존 사이트들을 계속 오픈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11번가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 셀러는 하지 마세요 이랬죠. 다만 이제 리셀러 개념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내가 뭔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병행 수입을 하거나 대량으로 물건을 갖고 와서 싸게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존에 입점을 하셔도 됩니다. 네, 광고비 쓰느니 내가 배송해가지고 여기 아마존에 그 창고에다 물건을 넣어가지고 물건을 판매하겠다라고 이제 이미 사온 물건이니까 구입 비용이랑 보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드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운반비는 추가로 들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판매 전략을 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쇼피도 있어요. 자, 이런 쇼피도 지금 한국에 쇼피코리아 한국에 설립이 돼 있는데 만약에 내가 제조업자야 아니면 내가 물건을 대량으로 수입을 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물건을 많이 갖고 있어. 그런 분들은 이런 그 글로벌 전략을 할 수가 있어요. 오픈마켓을 통해서 내가 전 세계 물건을 판매를 할 거야 라는 거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구매 대행으로 쇼피를 활용할 거야 아니면 내 물건도 없는데 남의 거 가져다가 위탁 판매인데 쇼피를 활용할 거야 이런 거 아마존을 활용할 거야 이런 건 하지 마세요. 남 좋은 일만 시킵니다. 제가 남의 거 팔는 사람들은 광고하면 안 된다고 늘 얘기하는 건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시간 낭비합니다. 내가 열심히 팔만 하면 도매상이나 총판이나 제조사들이 들어와요. 시장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광고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자꾸 이것저것 알아보니라고 시간 낭비하시는 분들 많은데 일단은 우리 장사하는 거니까 돈 벌고 얘기합시다. 이런 얘기가 늘 하는 말입니다. 이런 쇼피라는 시장도 있고요. 이베이라는 시장도 있죠. 그 경매와 직접 구매 서비스뿐 아니라 스마트폰 등에도 바로 쇼핑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30개국에서 온라인 경매와 쇼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뭐 아마존하고 쌍벽을 이루는 기업인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 스마트폰이란 말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 스마트폰 있잖아요. 우리가 통관번호 그러니까 유심이 2개 필요한 스마트폰이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지금 한국에. 근데 중국에는 있어요. 근데 영업하는 사람들이 그게 필요해요. 투넘버 서비스도 있지만 유심이 2개 들어가는 핸드폰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오포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한 사람이 통관번호를 1년에 2개까지밖에 못 사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판전이나 캐싱 등 필요 없이 구매 대행도 할 수가 있는 상품인데 만약에 우리 그 온라인 쇼핑몰에 그런 중국의 핸드폰 이런 것들을 올려놓고 판매를 한다 가능합니다. 괜찮아요. 그거 필요한 사람들 많아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조금 뭔가 생각이 있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런 것들도 좀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온라인 쇼핑을 처음에 할 때 키워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좀 상품을 몰라요. 사주는 대로 옷을 입고 사주는 대로 신고 주는 대로 먹는 사람인데 그런 거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렇게 무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쇼핑을 했냐면 저는 마케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거든요.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때는 하루 종일 쇼핑몰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팔지? 어떻게 하면 잘 팔지? 근데 나는 상품을 잘 모르는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손 이렇게 잡혀가지고 동대문이나 이런 데 한 바퀴 돌아봤더니 그때 제가 1시간 동안은 인내심이 있는데 2시간은 먹더라고요. 나중에 화냈는데 아씨 왜 여기 그냥 가서 사면 되지 왜 이렇게 자꾸 똑같은 거 물어보러 다녀 막 이랬는데
그때 1시간 동안 내가 왜 뭐를 봤냐면 그거죠. 막 가가지고 입어봐도 돼요. 이래서 사이즈 물어보면 445, 66은 거의 있거나 없거나 77 같은 건 없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다행히 저랑 같이 갔던 사람이 44나 55를 입는 사람이라 사이즈는 많았는데 없더라고요. 사이즈 큰 게. 그래? 이런 생각이 했어요. 그리고 그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내가 몸이 많이 불어나서 남들보다 사이즈가 커졌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옷을 어떻게 사지? 라는 단순한 호기심이 나서 이게 좀 인터넷에 검색해봤더니 빅사이즈라는 의류 시장이 있더라라는 걸 보고 빅사이즈인 사람들은 매장에서 이들이 입어보고 사기에는 불편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빅사이즈라는 키워드로 다양한 여성 의류들을 수집을 해서 올렸었거든요. 근데 좀 스트레스도 많았어요. 왜냐면 빅사이즈라는 의류로 수집을 하게 되면 직역이 중국어가 직역이 되다 보니까 퉁퉁퉁퉁 돼지 엄마 사이즈 이런 기가 막힌 단어들이 상품 제목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한국 사람들이 보고서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단어들은 다 지워야겠네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다 지우게 되더라고요. 장명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빅사이즈라는 키워드를 처음에 썼고요.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게 이제 앵글 부츠. 그러니까 제가 10월에 쇼핑몰을 처음에 오픈했었으니까 좀 지나니까 찬바람 불잖아요. 그래서 앵글 부츠라는 단어를 넣었더니 앵글 부츠가 어떻게 생긴 건지도 몰랐어요. 저는 수집해놓으니까 그건 줄 알았지. 앵글 부츠라는 걸 수집했더니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거기에서 되게 가볍고 품질이 좋은 그 부모님들한테 선물하기 좋은 신부가 있어서 그게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제 좀 키워드를 잡아가지고 쇼핑몰을 운영을 하는 전략들을 많이 짰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네이버의 데이터랩이나 이런 쇼핑 베스트백이나 이런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게 많아서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옆으로 샜는데 이런 이베이라는 시장이 있고요. 일본에서는 라쿠텐이라는 업체가 1위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IT 업계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70개 이상 사업 진출을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제가 일본 시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지나가면서 이제 알리바바, 이제 우리가 지금 알리바바 그룹에 있는 그런 쇼핑몰을 이용을 하고 있고 라자다라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아마존하고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동남아에서는 카드를 적게 사용하고 인터넷 뱅킹의 사용도 적기 때문에 뭐 후불 결제 시스템이나 이런 걸 갖고 있어서 우리가 접근성이 좀 좋지는 않아요. 라자다나. 네, 그래서 이런 시장도 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있고 이게 다 오픈마켓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서비스들을 다양한 데를 제공을 하고 싶은데 지금 좀 정체된 이유가 뭐냐면 물류 시스템을 잡아들이지 못해서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시는 것도 도와드릴 수는 있는데 배송이나 이런 데 있어서 너무 비싸거나 물류가 안 잡혀 있어서 좀 제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작년 7월 달에 일본에 들어가서 그 라쿠텐 같은데 상품을 우리 회원사들이 구매 대행을 할 수 있게 도와주자라는 생각이었는데 아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아예 들어갈 수가 없고 다른 업체들하고 저희가 제휴를 해서 우리 라쿠텐 물건을 크롤링해서 판매를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물류비를 너무 많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마진이 없어요. 경쟁이 안 되잖아요, 시장.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장사해가지고 돈 못 버는 사업을 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본 시장을 제가 조금 밀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시장에 원하는 물류 시스템 아는 루트가 있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 시스템을 제공해 드릴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자들이 크롤링 프로그램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유지보수가 더 어려운 건데 만드는 건 해요. 만드는 거. 네, 근데 그 유지가 어려운 거고 실제로 그걸로 돈을 버는 게 어려운 거죠. 네, 그리고 뭐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지금 라이브 방송이 이제 좀 그 화두예요. 우리나라도. 중국은 이미 그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게 라이브 방송이고 해당 사항이 없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돈은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게 거의 없으니까 라이브 방송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면 됩니다.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 민족, 쿠팡도
라이브 쇼핑 탭을 만들었고 신세계 아모레 롯데 하이마트 AK 홈플러스 등도 라이브 커머스 런칭을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라이브 방송인데 라이브 방송 우리나라에서는 그립이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어요. 2018년부터 시작을 해서 1,700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매출은 243억 원입니다. 자, 되게 커 보이죠? 매출이. 나누기 한번 해보실래요? 243억 나누기 1,700개 업체. 한 업체당 300만 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라이브 시장은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네, 이제 시작이 되는 업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립에 주로 구매하는 구매층은 몇 살일까요? 젊은 사람들이죠. 몇 10대, 20대, 20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3, 40대. 다른 의견 또 있으십니까? 없죠. 50대 누구십니까? 누구시죠? 50대. 자, 이게 통계입니다. 놀랍죠? 남성 비율도 생각보다 높고요. 여성 비율이랑 50대가 생각보다 높죠. 이 대표도요. 처음에는 저희는 2030 세대에 모바일 활동을 잘하는 사람들 MZ 세대를 타겟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시작했어요. 시간이 많아서 그런가요? 그 의견도 맞습니다. 시간 그러니까 모바일 점수가 이 대표도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 시장을. 왜 이렇게 됐냐면 사실 이 그립이라는 서비스가 얘는 별도의 앱을 설치해야 되는 구조예요. 근데 이게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방송을 하지 않으면 매출이 안 올라가요. 만약에 한 번 해서 내가 이거 100개 팔 거야 라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할 수는 없어요. 내가 만약에 이 제품을 내가 가져다가 팔 거야. 내가 네이버나 쿠팡이나 올려서 놓고 라이브 방송으로도 팔 거야 라고 하면 매일매일 그 사람들이 이걸 주로 쓰려는 사람들이 잘 시청할 수 있는 시간에 매일매일 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라디오 방송도 이렇게 시청자들이 거기서 보기잖아요. 예를 들어 KBS ET를 보는 사람은 맨날 그거만 보잖아요. 그것처럼 단골이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같이 얘기하는 거죠. 이 쇼호스트들하고 1인 방송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해요. 누구님 오늘은 좀 늦게 오셨네요. 늦게 일찍 오셨네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인사하고 거기 또 참여자 중에 누구도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형님 늦게 오셨네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무슨 건강방 체험방에서 다니면서 하하호흡하면서 하나 사씩 둘씩 사듯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시장이 그립 시장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네이버가 이 라이브 방송에 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네이버가 들어가니까 별도의 앱이나 추가 설치 없이 접근할 수가 있어요. 네이버. 그러니까 네이버 지금 검색 보면 네이버 쇼핑 옆에 네이버 라이브 방송 있잖아요. 네이버가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뭐 하나 마음 먹으면 남들은 몇 년씩 걸려서 몇백억을 들여서 시장에 진입을 했던 거를 순식간에 진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네이버 방송을 해봤거든요. 네이버 라이브 방송을.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주려면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파워샵 운영하시는 분 상품 가져다가 대신 해드려봤어요. 해봤는데 이게 네이버가 한번 마음먹고 키우려고 그러면 몇 년 안 걸려요. 쿠팡이 순정이 투자 받아가지고 몇천억씩 손해 봐가면서 몇 년 동안 키운 거를 네이버가 단숨에 따라잡았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그것처럼 네이버 라이브 방송도 어차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여기 다 하시잖아요. 관심 갖고 보세요. 네, 그리고 내가 뭔가 추가 비용 안 들어요. 수수료 추가로 거의 안 들어가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거 핸드폰에 거치해서 3만 원짜리 미니 조명 하나 갖다 놓고 그냥 해보세요. 그냥 대화하듯이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라이브 방송 요즘에 과정이 7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짜리 과정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듣지 마시고 그냥 해보세요. 그냥 하면서 뭐 안 들으면 말죠 뭐. 그쵸?
안 팔리면 말자고. 그죠? 편하게 해보세요. 지금이 되게 좋은 시기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냥 연습 삼아서 해보세요. 알고. 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은 내가 생각한 거와 다르다. 이거 맞히신 분 한 분도 없어요. 저도 이 통계 자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표도 몰랐던 건데요, 뭐. 네,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고. 연계 마케팅인데 제가 이 연계 마케팅 이거 그냥 지나갈게요. 인스타그램도 여러 가지 그 플랫폼들이 있고 인스타그램 스토리, 인스타그램 링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연관 인플루언서를 이용하는 것들이 있고 사회적인 이슈를 활용한 커즈 마케팅이라는 것도 있고 라이브 콘텐츠 TV라는 것도 있고 잉여 쇼핑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광고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돈 쓰고 광고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만약에 인플루언서가 있어라고 하면 내가 이거 좀 팔릴 것 같은데 괜찮고 소비자 반응이 좋은데 한번 내 거 한번 그냥 구매평 달아줘라고 연계 마케팅하는 건 괜찮아요. 돈 안 들이고 남의 거지만 그러니까 돈 들여서 키워드 광고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활용하세요. 돈 버는 거에 대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마세요. 네,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광고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런 것도 아예 하지 말라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돈 안 들이고 하는 거는 저도 찬성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송 회장님 29살짜리 형님 29살짜리 형님은 이런 거 잘했어요. 연계 마케팅 잘했어요. 네, 그래서 1년 만에 1억 매출을 한 거거든요. 네, 이렇게 연계 마케팅도 하실 수 있으면 하셔라. 일본 구매 대행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식 라이센스를 가진 해외 소매처 구매 대행의 정품 소명이 굉장히 편합니다. 일본 시장에 제가 들어가려고 했던 이유가 그런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처음에 상품을 들여갈 때 검수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운 나라라서 불량률이 매우 적고 퀄리티가 높아요. 다양한 상품, 건강식품이나 그릇, 피규어, 식품 등이 굉장히 매출도가 높아요. 그래서 일본 구매 대행하는 사람들이 빅파워샵 이상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구매 대행에 비해서 경쟁 업체가 적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의외로 일본이 폐쇄적인 나라예요. 의외로 보수적이고 그리고 배송이 빠릅니다. 그리고 객단가가 높고 순이익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본 구매 대행하는 사람들이 괜찮아요. 괜찮다 보니까 자기네들 것만 자기네들이 해요. 남들 걸 해야지 않고 중국같이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가 물류를 따로 잡아야 됩니다라고 했던 게 자기네가 구매 대행하면서 물류를 하는 거라서 남들한테 비싸게 받아요. 네, 그래서 경쟁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배송 대행지를 차리지 않는 한 우리 회원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고민을 하고 지원이 됐던 거예요. 네, 저도 이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본에 아예 들어가지 못해요. 네, 공세 때문에 중국보다 더해요. 얘네들 알고 보면 가끔 이제 가라앉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단점은 항공 배송으로 인해 배송비가 비싸고요. 일본에서 발행된 카드로만 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매 대행, 그러니까 배송 대행뿐만 아니라 구매 대행까지 해주는 회사랑 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한다라고 하면 사이트 오픈하면서 결제 대행까지 진행을 해드려야 돼요. 네, 그리고 반품은 어렵지 않으나 반품 자체를 안 받아주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타오바오 되게 좋아요. 알고 보면 오히려 반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타오바오가 중간에서 핸들링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중국이지만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소매로. 네, 그런 것도 있고 기본 소매 사이트는 아마존 재팬이나 라쿠텐, 그다음에 유명한 브랜드 사이트로는 뭐 조조라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ABC 마켓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스테인레스 주방용품 같은 경우도 있고 노다고, 건강용기, 블루보드, 포켓몬스터 이런 브랜드 같은 거 있고 본인 카드 결제 가능은 비자 마스터 결제가 불가능한 곳도 있어요.
이 중국이 일본이 굉장히 의외로 그 일본 그 중국은 제가 굉장히 IT로 발전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이 더 후졌어요. 알고 보면 더 옛날 같아요, 진짜.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라쿠텐 재팬 같은 경우도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비자 마스터가. 네, 이런 나라라서 좀 폐쇄적이라서 일본에 다 들어가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일본 구매 대행하는 사람들이. 일본 도매 사이트들은 뭐 슈퍼 딜리버리라는 것도 있고 타사 뭐 이런 데도 있고 뭐 장난감 판매하는 전문적인 그런 도면들도 있습니다. 이제 좀 빨리빨리 들어가면 저희 조금 쇼핑몰 이제 다 잘 되고 중국 봉쇄 풀리잖아요. 중국에 사업자 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그 한국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서 뭐 매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세금을 한국에 내잖아요. 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중국에 판매자가 있는데 중국의 판매자는 처벌을 하지 않고 한국의 판매자를 붙잡고 늘어지는 경우도 꽤 많고 해서 중국의 사업자를 내는 것도 도움이 되고 또 아니면 적어도 중국의 은행의 계좌를 만들어서 알리페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통해서 결제하던 수수료를 세이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개 파는 사람들이야 티도 안 나겠지만 한 달에 100개에서 200개, 300개, 500개씩 파는 사람들은 그 금액 차이도 꽤 되거든요. 수수료도. 그러니까 그 수수료를 절약하는데 꽤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광군절이나 이런 때 제가 비자 마스터카드 결제에 대해서 되게 불편했던 적이 있었는데 알리페이나 이런 것들을 중국에 계좌가 있어서 알리페이나 이런 걸 활용할 수가 있다면 결제가 굉장히 수월하게 잘 됩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있고 상품이나 환불 받을 때도 도움이 많이 돼요. 빨리 되고. 네, 그리고 JD 마켓, 핑도더, 라자나 알리익스프레스 이런데 또 도움이 되고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게 있다면 저기 그 중국 사업자들한테 아니면 대행업자한테 원화로 송금하지 마세요. 네. 예전에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병행 수입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나 1,000만 원어치 물건 사주려고 그냥 아는 사람 계좌로 넣어주면 거기서 송금해주고 이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또 통관을 시킬 때 내 이름으로 또 통관을 시켜요. 그러면 그 관세청에서 물어보죠. 야, 너 이거 어떻게 샀어? 뭐 송금 내역 갖고 와. 근데 원화로 송금했잖아요. 그런데 외국에서 물건을 샀대요. 그럼 왜 한 거를 또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절차나 법을 잘 모르면 문제가 됩니다. 내가 달러로 해서 외국 그 해외에 있는 데다 송금을 하면 괜찮아요. 면제도 돼요. 면세도 돼요. 근데 그게 걸 내가 실수를 하게 되면 손해를 볼 수가 있고 사업자 등록증 이런 건데 이게 꼭 내가 사업자를 내지 않더라도 뭐가 있냐면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구매 대행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브랜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중국의 판매 허가권, 사업자 등록증, 그 다음에 그 브랜드에 대한 그런 정품 인증 확인 이런 걸 할 때 그 세 가지 서류를 안 줘요 원래. 얘네들이 이런 거 하나 하는데 몇 천만 원씩 주고 라이센스를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필라야. 그 필라 같은 거에 대해서 너가 그럼 중국에서 판매에 대한 권한, 정품에 대해서 판매 권한이 있니? 나한테 줘 이러면 걔가 그래요. 내가 왜? 이런 거죠. 내가 이거 보여줬는데 너가 이거 갖고 가서 짝퉁 사가지고 팔면서 이걸 증빙서류로 제출을 하게 되면 나는 4천만 원 주고 5천만 원 주고 1년 라이센스를 샀는데 이게 날아갈 수가 있어. 근데 내가 널 뭘 믿고 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브랜드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는데 브랜드 정품이면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정품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걔네들이 안 주면 가품이 되는 거예요. 정품과 가품의 차이는 그냥 진짜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그래서 정품 갖다 놓고 정품이에요 무기했는데 그거 한국에서 정품 아니에요라고 관련 업자가 한마디 얘기하면 가품되는 거거든요. 정품이어도. 내가 진짜 백화점에서 영수증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 쇼핑몰에 경험이 없거나 초보자들은 하지 말라는 거지.
그 불법이라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확인 정품이라는 건 인증받기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단 해외 사업자한테 받고 싶으면 내가 실제로 구매 이력이 있고 거기에 대한 공감이 형성이 돼서 믿을 수 있으면 줘요. 그러니까 얘기가 통해야 되는 거죠. 팝업으로 노력을 하던 중국어를 잘하시는 분 부탁하던 스스로 줘가면서라도 부탁을 하던 설명을 해주는 게 내가 통관이 되다가 한국 사람한테 내가 한국의 지인한테 선물을 하려고 했는데 통관이 되다가 이게 걸렸어. 그래가지고 영수증이나 정품 확인을 해줘야 된대라고 하면 걔네들이 그런 거면은 너가 나한테 물건도 샀고 그러면 아니면 구매를 계속 해줄 사람이면 내가 그 정도는 주지라고 해서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가끔 가짜 영수증을 홍콩에서 발행해 주는 경우 있는데 그거 잘못 들어가면 한 방에 날아간다. 네, 그래서 저는 홍콩은 별로 안 믿고 차라리 중국의 티몰은 더 믿어요. 네, 중국의 티몰이 훨씬 더 신뢰도가 높습니다. 사업가들로서 그분들이 훨씬 큰 사람들이고. 네, 그래서 이런 영수증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가 도매몰이에요. 이게 이제 중국의 도매몰인데 한번 들어가 보시면 말도 안 되게 싸요. 이런 제품들이 거의 뭐 5,000원, 6,000원, 뭐 3,000원 막 이래요. 이 도매몰은 우리가 병행 수입을 할 때 주로 사용할 몰이에요. 나중에 내가 사입을 할 거야, 병행 수입을 할 거야, 내가 구매 대행에서 한 단계 점프업을 할 거야라고 할 때 그때 물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정말 싸요. 이거 뭐라고 있죠? 카이사는 네, 그렇대요. 네, 원어를 들으셨습니다. 이 원어 네, 무슨 뜻이에요? 네, 카이사라는 게 카이는 연다는 뜻이요. 사는 그 산. 네, 여기 네, 보면은 네. K3.cn이잖아요. 네. 중국 도메인 이름입니다. 네, 이렇게 이런 게 있고 다 이런 사이트들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 여기 이제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이 물놀이용품이나 화장품용품들이 굉장히 싼 그런 쇼핑몰이고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런 옷들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싸요. 이런 사이트들이 중국에는 도매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가방인데 32원이에요, 6,000원이에요. 이런 퀄리티가 이것도 거의 5,000원, 6,000원밖에 안 돼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내가 여태까지 왜 이렇게 비싸게 물건을 샀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회의가 느껴지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여행사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아니면 저기 EU 시장이나 이런데 투어도 우리 회원사들이랑 같이 해보고 그런 게 제 생각이에요, 목표예요. EU 시장도 가서 이게 같이 이제 EU 시장으로 2박 3일 정도 투어하고 그다음에 계좌도 만들어서 이렇게 알리페이 같은 것도 만들어서 이렇게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 보면 내가 어떻게까지 왜 이렇게 비싸게 샀지? 막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많이 파는 이런 시장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런 도매몰들이 중국은 어마어마해요. 전 세계에 공급하는 공급망의 핵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은 이건 이제 아이들 용품, 토이 가방 만들기, 뭐죠? 어떻게 인정인 거예요, 이거는? 이 사이트에 네네. 완주바바라고 완주란 게 왕구. 완구, 네. 그렇죠? 네. 네. 완구 파는 전문물이에요, 이거. 네.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 14억 인구를 기반으로 한 소매 시장과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도매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요, 진짜 저기 이제 걸음마 할까 말까 하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시장은 아주 일부분인 거예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실사 사진이죠. 네, 이렇게 지금 이제 화질이 엄청 떨어지네. 네, 이렇게 이렇게 좀 투어를 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관세사나 뭐 이런 인증업체, 우리 평택창고 이런 것들의 이제 주요 연락처들인데 이런 건 나중에 병행 수입할 때 지금 구매 대행 이제 첫걸음 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할 때 이렇게 견적서들이 이렇게 와요. 이렇게 관세는 얼마고 부가세는 얼마고 포워딩하는 금액은 얼마고 통관 수수료는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창고료 예상 금액 얼마가 LCL로 수입할 때 LCL 수입이라는 게 뭐냐면 저거죠. 그 보통 우리가 물건 살 때 지금 건 바이 건으로 돈을 내고 있죠. 다 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통 이 업체들도 수거를 해서 우리는 그냥 한꺼번에 컨테이너에 실는 거거든요. 근데 실는데 보통 우리는 사실을 계약을 할 때는 건 바이 건으로 안 하고 CBM 단위로 해요. 자, 1m 1m에서 이 CBM으로 해서 컨테이너 하나에 보통 뭐 한 50 CBM의 상품이 들어가라고 하면 하나당 얼마에 계약을 합니다. 보통 5만 원, 6만 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요. 업체랑. 그렇게 계약을 해놓고 뭘 거기다가 채워서 10 CBM 부피만큼 이렇게 보내고 남는 차액을 수익으로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LCL은 내가 컨테이너 하나를 채우지 못했을 때 계약하는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컨테이너를 다 채우게 되면 풀로 채우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컨테이너 하나를 계약을 하는 게 훨씬 싸요. 내가 소량으로 수입할 때는 어쩔 수 없이 LCL 단위로 수입을 하게 되는 거고, 내가 그 조금 더 물량을 많이 가지고 올 수 있어. 도매 베이스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운동화 파는 친구가 이제 평택에서 컨테이너 단위로 물건 들여오거든요. 그러면은 물류 비용이 이 LCL 단위로 들여올 때보다 5분의 1 이상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여오는 거거든요. 한꺼번에 차라리. 그래서 내가 팔 수 있는 자신이 생기면 그렇게 되면 내가 병행 수입업자가 되는 거고 1년에 20억 이상 매출을 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구매 대행으로 하루에 3개에서 10개 파는 상품이 있어. 근데 내가 그걸 병행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해라고 하면 거의 10배 이상 매출이 올라가요. 실제로. 왜 그러냐면 한꺼번에 들여오다 보니까 원가가 낮아지고 원가가 낮아지니까 낮아지는 만큼 광고를 할 수가 있고 남의 게 아니에요. 내게 되는 거예요. 병행 수입을 하시게 되면 그렇게 성장을 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로드맵이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안에는 그 정도의 그런 사업 계획을 가지고 저랑 상담을 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 정도는 돼야 돼요. 네, 그래야지 저희도 그 보람이라는 게 있죠. 이제 이분이 정말 사업가가 성장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연 매출이 그래도 몇 억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저도 이제 파트너로 맺고 싶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물류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매 대행이랑 위탁 판매가 전부면 이 시장 재미없어요. 구매 대행 위탁 판매를 통해서 병행 수입하시고 있게 되고 그거보다 더 성장해서 ODM 생산도 하시고 그 브랜드도 만들고 이렇게 쭉 내가 가야 되는 5년, 10년의 사업 계획 안에서 내가 이 안의 시장의 크기를 가지고 전략을 짜가면서 내가 뭐를 배워야 될지를 알고 꾸준히 발전을 해 나가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초기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로드맵을 만들어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풀큐먼트 사업을 해본 적도 없고 포워딩 사업도 해본 적이 없고 그다음 물류 사업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원가 구조를 몰라서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다 알아요. 다행히.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알려드릴 수 있는 분이 사람이 그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가를 다 아니까 좀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다양한 나라로 팔 수 있는데 꼭 굳이 우리나라를 거치지 않아도 돼요. 아까 이현진 대표님이 말한 것처럼 중국에 있는 물건을 해외에다 팔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가져갈 수 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픈마켓, 소피나 이런 라자다나 이런 대형 플랫폼들이 이제는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서비스하고 중간에서 핸들링 해줄 수 있는 우리가 서비스만 추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앉아서 전 세계 무역을 하는 그런 회원사들이 분명히 한두 명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CBM당 지금 55,000원 지금 컨테이너 가격이 좀 올라가지고 이 가격이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저렴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부두까지는 18,000원, 평택항까지는 무료, 월 1,000건 이상은 보관료도 안 받고 있고 이렇게 출고도 3,150원 지금 롯데택배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창고 운영을 하는데 처음에 저희도 되게 힘들었어요. 이게 좀 애매한 크기다 보니까 300평은 작아요. 1000평 정도는 돼야지. 되게 작아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굉장히 저렴하게 하고 있어요. 운영을. 우리 회원사들을 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인건비 안 나올까 봐 고민도 했는데 잘하고 있고 시비행당은 5만 5천 원 정도. 그래서 아마 다른 데서 견적을 받아봐도 저렴한 편일 거예요. 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교육은 기본적이고 지금 내용을 많이 뺐어요. 많이 빼고 많이 뺐는데 이렇게 지금 3시 딱 됐네요. 이렇게 일단은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드리고자 하는 정보들이 되게 많은데 상세 페이지를 제작한다거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한정적이고 또 상세 페이지 제작은 해봐야 돼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지금 보여드린다고 해서 해봐야 되니까 미리 캠퍼스를 한번 회원가입을 하셔서 한번 깔아보시고 사진이랑 글자만 바꿔도 되거든요. 그러면 상세 페이지 제작으로 해서 한번 보시고 해보세요. 되게 쉬워요. 저는 한 5분 정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교육 자료로 한번 써서 송파여성교육개발원에 가서 거기 학생들 가르친 적이 있는데 학생들도 나이 많으세요. 40대, 50대시니까. 그리고 60대도 한두 분인가 계셨고, 근데 다 따라오셨으니까 되게 쉬운 거죠. 그래서 한번 활용해서 상세 페이지 제작하는 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 하면 됩니다. 자, 제가 이 심화교육은 사실은 다 줌으로만 진행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 가지 분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봐야 되는데 좀 빨리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는 이번에하고 완전 다르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화교육도 진행을 하지만 개별 컨설팅도 밖에서 진행을 하고 또 초청 강사도 해서 특별 강의도 할 건데 이번보다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이제 조금 오래되신 분들, 잘하시는 분들이 계속 오실 수 있게 와서 이게 처음에 하시는 분들하고 소통하실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기획을 하고 컨셉을 잡을 겁니다. 다시 옛날처럼 화기애애하게 오면 서로 반갑게 인사하게 대면 하셨죠 오늘? 네, 옆에 보고 한번 다 인사하세요.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파트너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끼리는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밖에 경쟁할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끼리 함께 공동으로 이 시장을 이겨나가자라는 게 저희 컨셉이에요. 저희가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는 가격 경쟁하지 말고 경쟁사 있으면 우리가 똘똘 뭉쳐서 싸우자라는 거죠. 벤치마킹도 그렇게 하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무료 허브도 만든 게 만약에 수입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허브에 올려놓고 우리 회원사들한테 20% 이상 수익 줄 수 있게 해서 올려주시면 같이 풀면 되잖아요. 저는 그런 허브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어렵게 만들었어요. 힘들게. 다들 그래요. 왜 만들었냐고 저한테. 허브가 뭐냐고요? 그걸 몰라서 죄송해요. 아, 네. 허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위탁 판매와 구매 대행이라고. 위탁 판매는 남들이 올려놓은 거를 가져다가 판매되면 팔렸어요 하면 배송까지 해주는 게 위탁 판매인데 우리나라에 대단한 위탁 판매들 많아요. 저희 이현진 대표님 지인 중에도 1년에 1,000원 이상 매출하는 위탁 판매처가 있어요. 상품의 숫자는 거의 몇백만 개 이상이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대단하죠. 몇만 개도 아니고. 그런 몰들이 있는데 제가 굳이 왜 만들려고 했냐면 거기에서 좋은 제품을 찾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그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면 도매로 가고 도매에서 소매로 가고 소매에서 판매를 해야 되니까 그런 몰에 입점을 하기도 하고 막 복잡한 유통 단계를 우리나라는 갖고 있잖아요. 제품들이. 그러다 보니까 마진이 안 돼서 힘들어서 저희를 찾아오신 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팔았는데요. 5% 남아요. 3% 남아요. 하루에 500원. 하나 팔면 500원 남는데 10개 팔아요. 10개 팔면 좋은데 500원밖에 안 남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위탁 판매보다는 구매 대행에 솔루션에 집중을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국내 상품들도 팔 수 있게 해드리고 싶은 거죠. 다만 셀러들이 행복한 시장을 만들자. 제품은 하나여도 좋다. 입점 조건을 좀 까다롭게 하자. 총판이거나 1차 벤더거나 총판 1차 벤더거나 공장이거나 수입한 사람들만 상품을 등록하게 하자. 제품은 10개도 좋고 100개도 좋으니까 없어도 좋으니까 내가
이거는 여기서는 갖다 팔면은 적어도 20% 이상은 30%는 벌 수 있다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시장이 필요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순수한 의도로 만들려고 했는데 처음에 비용이 막 한 1억씩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1억은 벌 자신이 없는데 나 그랬는데 일단 회원님들을 위해서 좀 부족하지만 만든 게 나누리 허브라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해서 거기에 있는 제품을 가져다가 판매를 하셔도 되고 우리 회원사들이 만약에 아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병행 수입을 하셨는데 혼자 팔 자신이 없으면 올려놓고 같이 판매해도 되고 우리 회원사들이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가치가 그런 거예요. 가치가 수 있는 협력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누리 허브도 제가 만들었다라는 거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 모르면 사용 방법이나 이런 걸 모르면 이제 그때 설치했을 때 담당자한테 물어보고 여기 오실 때 혹시 여직원한테 전화 받은 적 있나요? 그 여직원이 담당자예요. 허브에 담당자한테 물어봐서 회원 가입하시고 물건을 다운받아서 내 스토어에 올려놓고 판매하셔도 됩니다. 여지원 성함이 어떻게 아, 이한울 대리인데요. 울 대리. 연락처가? 제가 그 여기 오신 분들한테 그 전화를 드리라고 할게요. 말씀을 하시면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몇번 해보도 안 돼서 저거 안 하고 있는데. 네. 성함이 네, 많이 아까 네. 그 계정 월요일 날 받으기로 했었고 허브. 네. 또 허브. 윤정권. 네.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많구나. 허브. 네, 허브. 네, 대표님 성함. 김상진 허브. 또 허브에 대해서 최진님. 대표님은 그 저기 그 구매 대행을 조금 더 연습하신 다음에 하셔도 아직 그 구매 대행에 대해서 절차나 이런 걸 잘 모르시니까 네. 그거 조금 더 하신 다음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 자주 오시니까 네. 차분하게 여기서 배우시면 돼요. 또 허브 모르시는 분들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게 저희가 우리 회원사님들 매출 상승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거, 좀 진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고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계속 뭔가 하나라도 더 얻어가시고 발전해 가시게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미나에 왔다 가시면 매출이 항상 올라갔다는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런 게 보람입니다. 그런 얘기를 오늘 이번에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도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가 진행하는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뭐 마무리 하실 거 있으세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네, 제가 또 그 질문 있으세요? 혹시? 이상한 물건데 15만 원 이상 넘어가는 것은 관세 그것도 붙는 건가요? 아, 관세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 그 미국 같은 경우는 200불, 기타 지역은 150불까지가 면세예요. 네, 그러니까 15만 원이 아니라 150불인데 면세인데 이제 하루에 10만 원짜리 두 개를 한 사람의 통과번호로 통과를 시킨다라고 하면 20만 원에 대한 관세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15만 원이 그러니까 15만 원이라고 치면 간단하게 15만 원일 때는 14만 원일 때는 관세가 없는데 16만 원이 아니면 16만 원에 대한 관세가 붙어요. 초과분에 대한 관세가 붙는 게 아니라 전체에 대한 관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 관세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해야 돼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매 대행업자가 잘 사람들한테 얘기해 생색내기 좋은 게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20만 원짜리 사셨는데 10만 원씩 10만 원씩 해서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두 개를 샀는데 그럼 관세가 부과가 되니까 10만 원씩 해가지고 하루에 통관을 시키고 그 다음 날 통관을 시키든지 안전하게 하든지 하면 관세가 절약이 됩니다. 이러면은 전문가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니면 통관번호 하나 더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따로따로 배송을 시켜버리면 관세가 면제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관세를 안 물게 해드리는 것도 노력이고 또 쇼핑몰 잘하시는 분들이 좀 비싼 걸 판매가 됐을 때 예를 들어 200만 원이야라고 했을 때 고민을 하죠. 이걸 상품가에 관세를 포함시킬까 아니면 관세를 따로 고객한테 받을까.
고민하시죠. 150만 원짜리를 팔았는데 200만 원, 150만 원가 150만 원짜리 200만 원에 팔았다 쳐요. 그러면 관세를 150만 원에 대한 관세를 받나요? 200만 원에 대한 관세를 받나요? 고객한테. 200만 원에 대한 관세를 대부분 청구를 해서 받아요. 그래서 관세에서도 남깁니다. 그러니까 원가를 좀 낮게 잡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경쟁력이 있게 보이고 관세는 별도 부과입니다 표시해놓고 관세를 받아서 그 원가 손해본 거를 남들보다 싸게 판 거를 이제 좀 세이브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요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세라는 거를 하나 놓고 내가 얘를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하다 보면 거기서도 또 답이 나와요.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카드 한도도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야 뭐 카드당 뭐 1,500만 원, 2,000만 원씩 그 한도가 올라갔지만 처음에 저도 할 때는 500만 원, 700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100만 원짜리 몇 개 팔면은 그 내가 선결제 계속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잘 모르니까 또 배송사고 날까 봐 걱정도 되고 해서 보통 그 한 15만 원, 그러니까 20만 원, 판매가 20만 원 넘어가는 거는 내 마진이 한 4, 5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잘라가지고 그 했고 브랜드 아닌 것들은 사실은 좀 가격을 낮게 신고해도 잘 몰라요. 근데 브랜드는 알죠. 네, 그래서 엑스레이나 이런 거 통과할 때 걸릴만한 것들은 깔끔하게 신고해주고 그거 아닌 것들은 조금 싸게 해도 크게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상품을 택배비에 이제 상품에 택배비를 붙여놨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거의 이렇게 하시는지 아니면은 이제 택배비를 따로 하시는지 어떻게 하는지 좀 기본적으로 그 마진하고 택배 비용을 한꺼번에 붙여서 그냥 일괄적으로 무료 배송으로 해서 올리기도 합니다. 무료 배송을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근데 경쟁이 많이 붙는 상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똑같은 상품을 여러 명이 팔면서 가격 최저가 비교가 붙어버리면 배송비를 따로 빼기도 해요. 그 제품을 그렇게 올려놨다가 배송비를 따로 빼서 배송비 6,700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빼는 경우도 그런 경우에 빼는 거예요. 위로 올리기 위해서 네, 아니 그냥 공배 때문에 최저가로 최저가로 표시하기 위해서 아. 전략적인 판단입니다. 그렇게 운영하시면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볍게 드리는 팁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팁이니까. 근데 그 관세 잘만 이해하시면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쇼핑몰 운영하실 때. 그리고 네이버에 관세 계산기라고 치면 관세 계산기가 나오잖아요. 거기다 품목이랑 무게랑 수량 쓰면은 가격이 나와요. 관세가 얼마나 들어올지 예상. 네, 그거를 이제 상품 마진에 넣으셔도 되고 피곤하면 일일이 고객한테 받기 싫으면 하셔도 되고 그런 정도의 상품이면 어차피 관세사랑 얘기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네, 관세사가 얼마입니다 이런 거 그쪽에 통장으로 보내주면 통관이 돼서 고객한테 가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달에 관세사를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와서 강의하라고. 부르면 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아까 전에 탐색하고 그리고 필만 그거 뭐죠? 저희가 띵동 이용해서 그냥 그 CDA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구매대. 이거는 이제 경영 수입. 병행 수입하게 되면 필면 경행 수입도 옛날같이 아. 내가 포장하고 보관하고 그렇게 해서 쇼핑몰 하실 필요가 없어요. 구매 대행처럼 오히려 구매되는 것도 더 편합니다 요즘에. 쇼핑몰이 여러 개 이미 미리 밑작업 하시고요. 경영 수입을 하시면 우리 스피드박스 같은 창고에 물건을 입고시키고 재고관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여러 쇼핑몰에 있는 상품들의 주문서를 한꺼번에 땡겨올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 발송해줘라고 하면 우리가 포장해서 발송하고 송장번호 다 붙여가지고 송장번호를 입력을 해주면 그걸로 그냥 처리하면 되니까 배송 기간도 짧아지고 훨씬 더 매출도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한번 탈피를 하셔야 돼요. 구매 대행에서 그렇다고 구매 대행하는 사람이 병행 수입을 안 하는 거고 병행 수입하는 사람이 구매 대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경계는 없으니까 같이 하는데 그 한 번 껍질을 깨고 더 커져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은 지금 단계에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처음에 그렇다고 뭐 5,000개, 10,000개, 10만 개부터 하는 게 아니라
10개, 20개부터 하셔도 돼요. KC 인증이나 C캡처가 필요 없는 제품으로 가볍게 해보시면서 경험을 쌓으셔도 됩니다. 근데 그건 이제 다만 세금 신고할 때 그 부분은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할 때 저한테 상담을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그리고 저 판매할 게 아니고 자기가 이제 뭐 쓴다거나 지인들 좀 한 뭐 그런 걸로 해서 뭐 이제 브랜드가 있는 뭐 나이키, 아디다스 뭐 정품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구매했을 때 문제될 거 없죠. 그걸 판매하는 아니니까 스토어 통해서. 그게 통관이 될 때 사은품으로 해서 통관을 시킬 수는 있는데 정품이 아닌 거는 통관을 하다가 걸렸을 때 정품 확인이 안 되면 공항에서 폐기되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직접적인 뭐 스토어의 데미지나 그런 건 없죠. 판매하는 게 아니니까 스토어. 개인적인 데미지가 있죠. 이거 못 쓰니까 상품을. 그리고 또 내가 사업자로 해서 수입을 하든지 예. 아니면 구매 대행업자로 수입할 때 통관번호로 수입을 하실 거 들여오실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개인적인 데미지가 있으시죠. 그 물건 폐기되면 그 손해가 얼마나. 네, 그래서 정품 인증을 받고 여러 개를 사실 거면 정품 인증이나 영수증을 정확하게 받고 들어와야 돼요. 아니 그냥 개인적으로 좀 사보려고 그냥. 그래도 큰 게 이런 거.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통관이 되다가 걸리는 경우가 있으면 이렇게 있으니까 안전하게 하셔야 그러니까 그 물건이 걸리는 단계는 통관이 되는 단계에서 관세청에서 걸리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판매를 할 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상표권자가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다양합니다. 네. 중국에서 출발할 때는 그 전자제품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항공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고 아니면은 횡물 아니면은 식물 이런 것들 흙이거나 이런 것들 아닌 이상은 크게 문제되지 않죠. 마약이나 이런 거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관세청 통과할 때가 먼저 브랜드. 네, 그래서 그거 잘 통과해야 돼요. 네. 거기서 걸리면 그 해명을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아까 그 150불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중국 내 판매 금액과 운송 비용 포함해서요. 네. 그래서 걔네들이랑 싸우지 않으려면 넉넉하게 아니면 아예 적게 금액을 주세요. 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없으시면 수고 많으셨고 개별 질문 하나만 더. 그 공룡 제품 같은 경우에 뭐 이제 남녀 공룡 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그냥 그 보통 어떻게 올리나요? 남자로 올리고 여자로 올리는지 공룡 제품 카테고리를요. 남녀 공룡인데 남녀 공용을 하시고 이제 보통 어떻게 올리시는지 여자로 올리지 남자로 올리지. 그거는 이제 판매가 잘 되는 쪽 아니면 양쪽 다 올리세요. 왜 고민하시니까 대표 이미지 다르게 해가지고 양쪽 다 올리셔도 되고 그런 것들은 그냥 요령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택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이즈나 색상이나 종류를 다르게 해서 양쪽 다 올리면 되죠. 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하여튼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수집 이슈 있으신 분들은 제가 확인해서 연락드리려고 할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주어 주십니다. 질문은 다른 분들도 그 생각 못했던 대답이 되셔서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번역해서 나온 글자는 게 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네. 참새랑 게으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번역해서 글자 이제 엑셀을 넣으면 참새 게으름. 얘는 이렇게 저도 이제 그게 직역이다 보니까 어떤 걸 보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수집하시는 분들이 넣는 키워드에 따라서 번역값이 좀 있어요. 게으름이라는 거는 뭐 짐작건데 뭐 편안한 뭐 이런 뜻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틈새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주로 지금 수집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아는데 그러니까 그때 설치했던 담당자가 누구죠? 저희 김성준. 네, 김성준 차. 김성준 차장이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비파워샵 운영을 해서
그 여러 가지 수집에 대한 그 경험치가 많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 상품명을 네. 저기 일단 올렸던 거를 자주 바꾸면 안 된다고 얘기를 네. 아니요. 저는 판매된 것도 한번 바꿨거든요. 그러면 어떤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보통 이제 네이버의 검색 엔진이 상품 그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상품을 10페이지에 있던 거를 상품의 지수를 쌓아가면서 올려가는 기준이라는 게 그 상품 있어요. 지수라는 게 아까 뭐 최신성, 뭐 신뢰성 이런 것들 그것보다 제일 앞서는 게 상품의 그 신뢰도거든요. 그 구매평이나 이런 게 달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 페이지에 노출이 됐다가 구매평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 신뢰도가 높아져 이런 게 3페이지, 2페이지, 2페이지까지 올라가면 이게 대박이 상품이 되는 거거든요. 그 1페이지 중에서도 내가 탑을 찍었어 이러면은 그거는 하루에 20개, 30개, 18년 상품이 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게 그 구매평이나 이런 것들을 얘네들이 저장하는 기준이 상품명이에요. 상품의 이미지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상품의 명인데 상품명을 바꾸잖아요. 그럼 이 페이지까지 올라왔던 상품이